안녕하십니까? 게임 엔진 최종 과제 턴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구상한 게임은 레이싱 게임입니다. 레이싱 게임에 가장 친숙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카트라이더와 같은 그런 게임을 구상을 해 보았고요. 그런데 카트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입력도 많고 다양한 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단순화해서 간단한 이제 모바일 레이싱 게임과 같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게임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드리프트와 어, 부스터가 존재하고 상하좌우 이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레이싱 게임은 기본적으로 빠르게 달리면서 속도감 즐기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가장 중점에 두었고, 카트라이더에 보면은 같은 맵을 달리면서 자신의 최고 기록을 갱신하는 그런 타임어택이라는 게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어택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달리면 맵이 좀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다양한 맵의 기믹들을 넣어서 지루함을 좀 덜어주려고 했으며, 또 이제 맵 자체를 좀 예쁘게 꾸며서 달리면서 또 구경을 할 수 있게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건 이제 카트라이더의 맵 중에 하나인 운명의 달이라는 맵인데, 이 맵에서 기본적인 틀을 착안을 해서 제 맵을 한번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네, 바로 얼리얼 엔진으로 넘어가서 하나하나 어떻게 구현됐는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캐릭터가 되는 캐릭터 블루프린트는 이 BP 스포츠카를 이제 폰으로 사용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뭐가 많은데, 얼리얼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프로젝트인 이 비이클 프로젝트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이클 프로젝트에서 코드를 그대로 갖다 쓰지는 않았고, 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인풋 액션들을 일일이 다 제가 새로 연결을 해주고, 그 외에도 드리프트라던가 부스터라던가 기존에 없는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모드를 만들어 가지고 구현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이펙트와 사운드 등등 추가를 해서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네,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스피드에 대한 처리도 이렇게 돼 있고요. 또한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바퀴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좌우 이동에 따라서 바퀴 회전 각도를 제공해 주는 얼리얼의 기능이 있어서 이것을 사용을 했고요. 어 이 바퀴, 네, 이런 리어 휠, 또 이제 프론트 휠도 있는데, 이렇게 바퀴에 대한 내용들을 또 코딩을 하고 스켈레털 메쉬에 맞추고 소켓을 달아 가지고 부스터를 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맵을 보시면은 이렇게 트랙이 도로가 이렇게 깔아져 있는데,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또한 이 옆에 있는 벽들도 똑같이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네, 여기 어터로드에 보시면은,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처음에 기획한 거는 여기 보이는 이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스플라인을 깔면은 이 점의 위치를 보관하면서 계속해서 도로가 깔아지는 그런 걸 구상을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를 그 XY 좌표를 나누고 곱하면서 계산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코너 블럭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동으로 이 코너가 위치한 데마다 하나씩 깔아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벨 블루프린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벨 블루프린트는 기본적으로 이 시작 시간을 재고, 부금, 백그라운드 뮤직을 틀고, 그리고 이제 게임 오버 됐을 때 게임 오버 화면으로 전환이 되는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입력 시스템은, 네, 이런 식으로 비이클에서 제공하는 인풋 액션들을 IMC로 모아줬고요. 제가 부스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게임 플레이 프레임워크는 이렇게 컨트롤러와 게임 모드 베이스를 만들어서 연결을 해 줬고요. 어 몽타주는 이 레이싱 게임에 들어갈 곳이 보이지 않아 가지고
딱히 넣지는 못했고요. 매테리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용된 게 이 스키드 텍스처를 네, 이렇게 스키드 마크 매테리얼로 만든 다음에 이 2D 데칼로 만들어서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바닥에 깔리게 했습니다. 랜드스케이프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맵에 만들어 놨고, 나무와 작은 집 같은 것은 폴리지를 사용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면은 도로 근처에는 덤브를 깔아놨습니다. 도로와 먼 쪽에는 나무와 큰 조형물들을 위주로 배치를 했습니다. 라이팅은 여기 이렇게 밤하늘을 만들었고요. 이 밤하늘 말고 낮하늘도 있는데, 낮하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쪽에 보시면은 트리거 박스가 있습니다. 이 트리거 박스에 충돌을 하면은 밤하늘이 낮하늘로 바뀌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트리거 박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통신 기술을 구현을 해서 넣었는데요. 네, 이렇게 직접 통신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벤트 디스패치와 블루프린트 인터페이스는 구현을 하지 못하였고, 행동 트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 다리 꼭대기를 지나갈 때 이 적들이 플레이어를 인식해서 플레이어 위치로 따라오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들은 이제 플레이어가 빨리 달리고 있으면 충돌하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고요. 적들의 이 영역은 요만큼 설정을 해놨고, 행동 트리는 네, 이쪽만 이렇게 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면은 그 부스터 게이지와 시속 그리고 걸린 시간을 출력하는 UI가 나옵니다. Shift 키를 눌러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드리프트를 할 수가 있고요. 드리프트 키를 누른 시간에 비례해서 화면 좌측 하단에 부스터 게이지가 차게 됩니다. 이 부스터 게이지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소모를 하면서 부스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리프트를 할 때 뒤쪽으로 타이어 자국이 생기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달려서 아까 전에 적들이 따라오는 다리 위쪽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적들이 플레이어 위치를 따라오려고 합니다. 잘 피해서 가야 되는 구간이고요. 내리막길에서는 좀 감속을 하면서 보면은 여기 앞에 이제 트리거 박스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은 네, 이제 배경이 낮으로 바뀌면서 다른 분위기를 적용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만 더 가면 꼬린 지점이 있는데요. 네, 아까 전에 트리거 박스를 제가 꺼놓고 돌려서 마지막으로 이제 도착 지점에 도착하면 어떻게 되는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꼬린 지점에 도착하면 평가 시간이 도착했을 때 시간으로 뜨게 되고 골이라고 뜨면서 게임이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